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2시간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0.25%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3,153.4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49% 상승하면서 1,042.79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까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1,836억 원, 기관이 1,41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해줬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952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477억 원, 기관은 84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부는 우리 상구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전에 상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원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루카님이 출연하실 예정이셨는데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갑자기 출연을 못하시기 때문에 상구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루카님과는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이전까지 다 양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상구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지만요. 노란톡방에 계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소통하는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초보 주시강님이 이렇게 또 오늘도 첫 번째로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남겨주셨고요. 아나운서님이 당황하신 듯 들켰네요. 역시 초보 주시강님은 제 실수랑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모두 다 예리하게 찝어내시는 분이시네요. 네, 오늘 또 갑자기 정말 루카님이 출연을 하신다고 하셨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네, 한번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을 마치고 상구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노란톡방에서 살펴봤더니 오늘 하루만도 파인테크닉스랑 글로벌 SM으로 7%대 수익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글을 보니까 상구님이 본인 스스로도 감탄을 하셨어요. 크라고 이렇게 물결까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또 오전에 항생장으로 120만 원의 수익을 또 보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호이님도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상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구님의 하이라이트 영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9월 8일 방송 부분인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우리 상구님이 매번 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1부에서 수소 쪽이다라고 좀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지금 바로 강의해 주시죠. 네, 무작정으로 이제 수소 쪽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는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 테마요? 네, 이것도 질문 받기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테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네. 테마를 좀 더 선호하세요? 저요. 친환경 쪽에서는 뭐 태양광도 있고 수소 쪽도 있고 풍력도 있고. 풍력도 그 중에서 있고요. 저는 수소 쪽을 좀 좋아합니다. 왜요? 왜? 제가 관련 종목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 아까 전에 말했던 100% 진입하셨다는 그 종목인 것 같은데 비중 100%씩 하지 말라니까 말 정말 안 들으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네. 이제 친환경 관련된 얘기를 조금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올 4월쯤에 이제 기후 협약을 하면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 협약을 진행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대적 예상보다는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꾸준히 탄소 중립, 이런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 못 갔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특정 이제 이 친환경 섹터가 예상보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상승세가 약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최근 가장 큰 이슈들 중에 이슈들을 먼저 보자면, 지금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부터 해가지고 최태현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등 이제 굴지의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합류해서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두산그룹 등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주도로 설립되는 한국판 수소위원회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이게 지금 출범만 한 거지 여기서 뭘 하겠다라고 액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출범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업별로 1조씩 해가지고 한 30조 모아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기술 개발할 거고 기술 협약해가지고 이 기술 이렇게 논아가질 거야. 이런 식의 뭔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투자 방안,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버프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출범밖에 안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뭔가 없어. 근데도 이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안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전기차 혹은 배터리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수소차 관련 쪽이 조금 더 지금 이 남은 하반기 동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 회장이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끔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기차 있는데 수소차를 왜 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요거는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기 쉽게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배터리라든가 이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크기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소형차, 승용차,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을 하기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수소는 덩어리 이제 넣어야 될 그 용량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트럭이라든가 배라든가 버스, 이렇게 큰 차, 큰 용량이 큰 이런 쪽에 훨씬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용화 기술적인 부분들의 이제 이런 정도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쪽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최근에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판 수소위원회, 수소전기 트럭 이제 국내 출시 등등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수소 쪽이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정책부터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당연한 순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단순하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순차적인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 지금 전기차도 충전소가 아직 인프라 구성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저만 해도 지금 당장은 전기차를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한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마다 아니면 백화점마다 아니면 동네 마트마다 다 설치가 돼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그때는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저도 그때는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따졌을 때
근데 수소 충전소가 지금 몇 개나 있을까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겠죠. 근데 수소차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해. 수소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연결고리식으로 당연히 수소 충전소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쇄 작용이 일어날 거다. 근데 항상 말하는 거지만 대장격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즉 충전소를 지금부터 선침해가지고 나는 1년 동안, 2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들고 있을 거야. 이런 거라면 인정이지만 일단 관심 포트에 넣어두라는 얘기지 지금 내일 바로 수소 충전소가 관련 주가 뭐가 있더라. 이것보다는 일단 직접적으로 수소 관련된 대장격의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 공략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물론 나는 선침해 지금 많이 조정받아 있는 종목을 나는 5년 동안 들고 있을 종목을 찾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수소 충전소 관련된 쪽도 굉장히 괜찮겠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불나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불나방이라기보다는 단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타오를 수 있는 종목 이제 우선적으로 빨리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는 수소 관련해서는 대장격의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고 한다면 종목들을 몇 가지만 언급을 좀 해볼게요. 네. 동아화성이라든가 일진 하이솔루스 혹은 코오롱 플라스틱 등등이 현 시점에 좀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화성이라든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재공략 타이밍 시점을 노려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그날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좀 빌빌거리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신규 상장주도 이렇게 진입을 해도 괜찮아요, 전문가님? 종목 선별을 해야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지금 세계 유일하게 수소 탱크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그 공모가가 비쌌다, 그리고 이제 이제 따상이 나왔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등등 보호 예수 얘기도 나고 이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이슈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종목은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일정 기간 버틸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단타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근데 단기급 이상 혹은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수소에서 끝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모든 테마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책과 별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책과 별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개별 종목의 이슈로 본다면 정책과 별도로 볼 수도 있는데 정책발과 같이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 힘내가지고 이제 돈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뭔가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버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한 기대감이 버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태양광이랑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거다. 즉 초기 이제 그 얘기했던 그린 뉴딜 쪽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할 거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죠.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도 이제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결국은 이쪽에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표가 2025년까지, 2030년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튄다 아닌다를 논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꾸준히 기대감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집행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타이밍을 잘 노려본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항상 말하지만 대장격의 종목들을 먼저 공략해야 된다. 그 종목들이 일부 보통 대장격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운 경우가 많지만 그 종목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그 후속 타들이 그 2번 주자들이 2군들이 달릴 준비를 하겠죠.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가장 무거운 대장격의 종목을 공략해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 실현했다. 그러면 후발 주자들은 타이밍 맥점만 잘 잡는다면 30%, 40%까지도 충분히 그 변동성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풍력이랑 태양광 쪽도 대장주격
그런 큰 종목 좀 언급해 주세요. 그렇죠. 네. 알고 있지 않나요? 뭐 풍력 대장이 뭐가 있죠? CS 윈드? 그렇죠. 이 종목 같은 유니슨? 경우는 네. 일단 풍력 대장은 압도적으로 CS 윈드가 대장입니다.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 기업이거든요. 오, 네. 근데 지금 CS 윈드를 차트를 잠깐만 보자면 네. 이 종목은 아마 그 앵커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우리가 방송 중에 언급을 했었고 몇 달 전 얘기지만 네. 이거 스윙급으로 접근해서 이 종목이 못 가면 다른 종목 다 못 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던 종목인데 잠깐만요. CS 윈드가 네, 오늘 CS 윈드는 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79,6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네요. 오늘 뭐 강보합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아직 시원찮습니다. 부족해, 약해. 근데 좀 멀리 본다면 1, 2년으로 본다면 꾸준히 상승했던 건 맞지만 지금 이 기대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았고 중요한 자리 지켜주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만 본다면 중요한 이평선들을 다 올라타고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고가로 보자면 83,4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5.7% 상승 구간까지 갔다가 지금 재차 조정을 받은 건데 단기 이평선들 혹은 이 주요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았고 충분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전에도 그 기후협약 그 타이밍에 스윙급으로 접근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도 15%, 뭐 20% 이 사이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재공략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속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급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아무리 못 가도 9만 원, 조금 시세 분출이 보여준다면 10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시세를 그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장격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9만 원을 돌파했다. 슈팅 파동이 나온다. 그리고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는 포인트에서 2군 주자들 중에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면 선침해에서 공략한다면 충분히 3, 40%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번 코너는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종목은요. 조금 전에도 노란톡방에서 한 분이 질문을 주셨죠. 카카오 이렇게 급락할 때 담아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의 규제 우려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큰 폭으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10%대 급락하면서 13만 8,5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시총도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저는 이제 일단 묶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뭐죠? 금융당국이 규제를 이제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발단이 됐던 게 여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일단 그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거 니네 너무 대기업이 니네 너무 다 해먹고 다 독점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런 류의 액션을 취했는데 여기서 금융당국이 한 손 거둔 거죠. 니네 맞아. 니네 지금 오버하고 있었어. 라고 한 손 더 거들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었던 겁니다. 근데 금융당국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질문 저는 드렸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지금 이제 앵커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은 그 금융당국이 한 손 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금융당국 건들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냥 전문가님한테 의견만 여쭙고 싶어요. 저는 진행자니까요. 진행자분의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 할 재량이 있습니다. 의견을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이 금융당국이라든가 이제 지금 이 여당에서 나온 이 발언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대기업 잡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을 뭐 때려잡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너무 독점하고 있어. 공생이 아니라 니네가 너무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 즉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전에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은 예전과는 다르다. 예전에는 독점하고 다 뺏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은 공존하기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같이 기술 발전을 하기 위해서 협업도 많이 하고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물론 작은 기업들이랑 그게 다 진행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글로벌 기업들끼리 혹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끼리도 협업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혹은 금융당국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 니네가 너무 그쪽에 대해서 과해라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향후 좀 더 지켜봐야죠. 뭐 물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아니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제공했고 우리는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고 독점하지 않았어. 우리는 앞으로도 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잘 할 거야라고 하는 등등의 대응책을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업의 발표보다는 기업의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과연 이제 그 정치권 정책적으로 혹은 금융 당국의 어떤 제약을 어디까지 강하게 압박을 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지금부터 대세 조종장으로 들어간다?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오늘 톡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이 줍줍할 기회냐,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아직은 기다릴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발적 악재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 있을 만한 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서 정책적으로 맞기 시작한다면 다른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차트를 잠깐만 보자면 차트를 조금만 줄여서 볼게요. 불과 1년, 2년 만에 지금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2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분할하긴 했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수정 주가니까 2만 원이었던 2, 3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3만 원, 15만 원, 16만 원을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만큼 기대감이 있고 성장 가능성, 비전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은 당연한 얘기겠죠.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게 주가 흐름이니까. 하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두들겨 맞기 시작하고 이 규제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분명히 주가 상승에 제약을 줄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규제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규제를 빠져나갈 구멍이 정말 없는가? 실현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봤을 때는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라든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해 나갈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카카오랑 네이버를 이렇게 규제해서 압박해서 정부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는 뭐 물론 이런 좋은 규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생리를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게끔 뭐 그런 좋은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일반적으로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분명히 표면적인 본연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도가 과연 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기업 발전이라든가 혹은 상생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분명히 일정 수준의 합의를 도출을 할 텐데 그게 언젠데 어느 정도의 합의인데 라는 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 당장 줍줍을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지지를 이제 받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합의 도출을 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줍줍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자주 했던 얘기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 왜? 어디가 발바닥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발바닥을 잡았다는 건 운이 좋은 거지 잘 잡은 게 아닙니다. 발목, 무릎 정도가 이제 충분한 바닥을 다진 이후에 공략을 하는 거지 발바닥 누가 잡기 싫겠어요. 근데 지금 발바닥인지 무릎인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다. 왜? 규제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깊숙이 들어오고 기업의 대응 전략도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시 반등은 분명히 오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일 이런 식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도 뭐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크게 급락세가 나왔었던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까지도 함께 묶어서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대기업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로 금융당국의 규제가 예상이 되면서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구님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지금 당장 잡지는 말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매수 시점을 나중에 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 두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현대차그룹이 수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수소전기 상용차를 대중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조금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에요, 저한테. 왜요? 제가 이걸 다 못 잡아먹었거든요.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오늘 진입하셨어요? 오늘 말고 선침해가지고 네. 지금 차트적 기본적인 이제 이슈 설명도 하겠지만 네. 차트적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상승 추세를 이쁘게 그리고 있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제 지지받는다고 판단을 했죠. 판단한 이후에 61이평 뭐 이런 주요 이평선들 올라타면서 요 부근쯤에 진입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수익 실현하고 나와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뭐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만 하더라도 이게 지지받을 자리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눈에 보여서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슈퍼 이제 급등을 나올 것까지는 미리 예상을 못했었어 가지고 조금 저한테는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긴 한데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일단 많이 축하드리고요. 이 강세가 당장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이쪽은 뭐 올 초 혹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많이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수소차 혹은 수소 관련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죠. 뭐 전 종목 소외가 아니라 일부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도 많았었으나 지금 상대적으로 수소 관련된 섹터가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반에 뭐 3부에 추가적으로 수소, 친환경, 이제 풍력에 관련된 브리핑을 또 할 건데 지금 이제 출발했다. 뭐 물론 상한가라는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반복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조금 무게감 있게 멀리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갓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갓 출발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미 시세 분출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하나뿐만이 아니죠. 뭐 물론 수소차 이쪽에 연관이 있지만 지금 이재명 정치 테마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 재료로 추가 버프를 받는 구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당별로 이제 그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추가적 버프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가자면 저는 이전부터 많이 얘기했었지만 정치 테마를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5년에 한 번 오는 이 이벤트를 우리 단타를 선호하신 분들은 놓치면 안 되겠죠. 정치 테마가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시기에 맞게, 그 이벤트에 맞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려면 이런 이중적인 단순하게 그냥 뭐 어디 고교 동창이다, 뭐 윤씨, 파평 윤씨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이중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이중 버프로 타이밍 잡고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정치 테마가 엮이면서 추가적 버프까지 받아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기압이, 이 강세가 단박에 바람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들어가도 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쉽게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타이밍은 잡아야 되고 시세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체결 강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파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활용하셔서 이런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공략해야 되는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산군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조금 전에 살펴본 종목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재료가 동양피스톤인데요. 이 종목도 수소 관련한 종목이고요. 오늘 정치 테마주로 연관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양피스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9,84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금 전 그 에코플러스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뭐 조금 전에 이제 하나를 빼먹었었는데 한국수소위원회가 출범 소식을 하면서 2차 뭐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뭐 정치 테마 그리고 수소위원회 출범 소식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버프를 보여줬습니다. 흐름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도 단기적으로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2중, 3중으로 버프 받으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이랑 같은 얘기겠죠. 뭐 수소에 관련된 얘기는 3부에 얘기할 거니까 좀 더 그 내용은 좀 아껴두겠지만 여전히 이 흐름이 바로 바람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내일 뚜껑을 열어보면 뭐 15%까지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뭐 오늘 시세가 뭐 상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15% 조정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시세를 완전히 다 반납한 건 아닙니다. 시세가 그만큼 일방적으로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내일 무조건 나 이거 시초가 잡는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소 라인 섹터, 특히나 현대차, 수소 출범 등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정치 테마까지 엮이면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을 선별만 잘한다면 충분히 단타적으로도 혹은 단기급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단기급으로는 아무래도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강한 시세는 그만큼의 조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하겠지만 진입 포인트라든가 청산 타이밍 혹은 손절 타이밍 등등 이런저런 체결 강도, 수급, 물량, 이슈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체크하기가 힘들다고 하신다면 제가 하는 일이 이거고 날마다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활용하셔서 그런 타이밍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결론을 말하자면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아직은 이 시세를 전부 반납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이슈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고 오늘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0.65% 조정을 받으면서 61만 2천 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NC소프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톡방을 보니까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도 이제 오늘의 종목을 얘기할 때도 앵커님이랑 소통하면서 하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NC소프트에 대해 이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그냥 느낌적으로. 저는 이 게임이 정말 흥행에 실패했잖아요. 네네. 만약에 정말 저는 게임을 안 하지만 게임이 재미가 없다면 당연히 주가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리니지는 굉장히 아직도 이제 골수 팬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신작이 흥행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신작 흥행 하나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리니지 얘기를 했으냐면 네. 지금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과금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면은 1억 가지고 리니지를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뭐 그런 이제 캡처본 같은 거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어떤 건가요? 그걸로는 여전히 비기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급 유저밖에 될 수 없다.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렸을 때 이제 리니지를 할 수 있을 뻔했었는데 뭐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안 하긴 했었지만 사실 중독성은 본인이 컨트롤하는 거고 재미가 그만큼 재미가 있으니까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지금 이렇게 약세의 흐름을 보인 이유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신작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리니지식 수익 모델, 이게 뭐냐면 과금 유도식 리니지식 수익 모델을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불매운동이 일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말은 결국 소비자들, 이제 즉 유저층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있으면서 주가를 던지는 그런 모습까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좀 버거운 모습이었건 어쨌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주가 상승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고점 돌파 슈팅, 전고점 돌파 슈팅 하면서 근데 상승 추세가 이탈하면서 아마도 이 부분쯤부터 과금에 대한 사실 과금 유도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네. 유저들에 대한 불만이 이때쯤 터져가면서 특히나 이 포인트에는 흥행 실패부터 따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악재들이 겹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네.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액션을 취하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보겠다고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노력은 역부족이죠. 왜 역부족일까요? 실망한 팬들이 많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네. 이 자사주 매입한 비중이 네.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노력한 거 맞아라고 의심받고 있는 거죠. 니네 진짜 주가 방어를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이 정도 2주 만에 26%가 빠지는 동안 이거 제대로 주가 방어한 거 맞아? 그러다가 갑자기 NC소프트가 더 이상은 주가 방어 못하겠다 만세 이래버리면서 그동안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던 물량을 던져버린다면 대폭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최근에 실망과 악재가 겹치게 적용이 되면서 과한 낙폭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과한 낙폭인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흥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내놓든가 그리고 실제로 흥행을 시키든가 혹은 과금 유도식을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유저들의 마음을 돌리든가 혹은 좀 더 자사주 매입을 과하게 하면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감을 이렇게 불식시켜 줘야 되는데 이 기업의 대응이 앞으로 주가 반등에 혹은 주가 추가적인 하락에 큰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은 이 공식 입장 발표 혹은 공시 발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욕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과금 얼마나 욕 먹을 때부터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네. 오히려 쌤통이다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지만 이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입장이지 이제 지금 현 주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현 주주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기업의 대응 방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은 추세를 지켜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할까요? 시원하게 답을 말해야 되나요? 그럼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저도 압박 질문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저요? 전 좀 어떻게 지금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빼요? 전 좀 지켜볼 거예요. 더 무너지든 매든 더 버텨야 된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데 들고 있어야 다음 된다? 신작이 나올 때까지는 좀 다음 지켜봐야 신작이 내년에 된다. 나와도 들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전문가님이시니까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저는 좀 전에 말했지만 기업의 대응 전략을 보면서 유도리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피해가시네요. 두리뭉실하게, 네, 역시. 두리뭉실하게라니요. 이게 유도리 있는 대응, 모든 게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네. 저는 그런 식의 대답은 사실 하기가 좀 버거운 게 뭐냐면 진입 목적이라든가 초기 이제 평균 단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가가 많이 낮아졌네, 저가에 매수해볼까 하는 입장은 절대 반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절대는 없죠. 절대는 없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진입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85만 원 위쪽 혹은 90만 원 위쪽에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90만 원에서 진입했는데 지금 60만 원이면 30% 40% 빠진 거거든요. 이거를 그 누가 과연 쉽게 손절을 하겠어요. 근데 딱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어차피 상패당할 거 아니고 언젠가는 올라올 거야 라고 마음은 나는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그 정도의 마음을 뚝심 있게 먹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앵커님의 전략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연일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죠. 회사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혹시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고요. 네, NC소프트 오늘 자사주 매일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큰 호재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구님은요, 앞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작을 내놓던가 아니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좀 더 늘리던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질문자님은 없었죠.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연일 주목받고 있는 사마 알미늄입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매일매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마알미늄은 4%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1,800원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이 과연 알미늄 가격 최고가 경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슈가 이거 이외에도 공급 부족 이슈가 또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니의 쿠데타.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놀래라. 모를 줄 기니가 알았나?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시나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죠? 모르셨어요 혹시? 알고 있죠. 알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쿠데타에 맞물렸다는 얘기가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안 그래도 가격이 뛰고 있는데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글로벌 이슈가 맞물리면서 이런 주가 상승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종목이요? 이 종목이요?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이요? 하고 싶은 분들은 해야죠. 자기만의 앵커님 기준을 할 수 있냐고요, 잡고. 앵커님. 저요? 저도 아까 방송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 알루미늄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을까요? 근데 좀 늦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그래도 들어가고 싶어요. 단타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컷자리는 확실히 잡아야겠죠. 네. 목표가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컷은 잘 지키는데 목표가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목표가 설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는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고 들어가는데요. 아는데 한 종목에 100% 들어가시나요? 그럼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 대단히 뚝심 있는 배포 있는 배팅을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을 100% 비중 실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단타는 단타답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지금 그 톤당 가격이라든가 이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뭐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문제지 분명 해소가 되긴 될 겁니다. 쿠데타가 끝은 날 거고 이제 가격이 안정화가 되긴 되겠죠.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제 타격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이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들이 뭔가 조정을 또 취하겠죠. 그렇겠죠? 네. 저 혼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같이 얘기라고 하기로. 근데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단순히 알루미늄 가격뿐만 아니라 2차 전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2차 전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인프라 사업, 미국의 인프라 사업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추가적인 호재거리라든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에서 과연 쉽게 진입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서 덜 시세를 낸 종목을 진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대적으로 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그 공급 부족 사태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해소가 될까 봐 조금 우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2차 전지에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사업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명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조성돼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저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칼같이 타이트하게 정립을 하든가 혹은 아니 나는 인프라 사업 돈 푸는 정책까지 다 체크하면서 멀리까지 볼 건데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시세 분출이 뭐 다 나왔다라고 이제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차트 보고 여기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용자분들이 계신다면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들어가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그러면 대장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사마 알루미늄이 뜨기 전까지 조일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쳐다봤었고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었습니다. 약심장이신가 봐요. 지금 약심장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앵커님 같은 네.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한 종목만 보면 되니까. 저는 수십 종목을 수백 종목을 다 보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생뚱맞기는 한데 요즘에 원자재 관련해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철강주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철강주 쪽이랑 그런 알루미늄 쪽이랑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세요? 둘 다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둘 다 너무 좋은데 네. 조금 더 이렇게 현 시점에 뜨거운 건 알루미늄 관련 쪽이지만 조금 지금 단타 초단타 접근이 아니라 단기 스윙급까지 바라본다면 저는 조금 더 스틸 쪽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접근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전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분명 이슈를 받기는 받을 거거든요. 네. 인프라 사업 이제 돈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스틸 쪽이 이전에 시세 분출 안 보였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일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선별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만 줍줍만 잘하면 굉장히 재미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저는 노란톡방에 많이 풀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상근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시청한 영상은 지난주 방송 부분 9월 8일 방송 부분이라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봤는데요.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상군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6724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우리 루카님과 함께 생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루카님의 개인 사정상 오늘 출연을 하지 못하신 점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루카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출연을 하실 예정이고요. 상군, 다음 주 추석이죠. 다다음 주에 출연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상군님이 생방송으로 출연하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은성님이 이 순간에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은성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입장을 하셨어요. 잘살자님도 들어오셨고요. 또 우리 앵커님 헐 세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상구님과 함께 하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 진행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은 분들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서
다음 생방송 시간에도 같이 저와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